우리 녹색 도시로 탈바꿈한 내 주역이신 우리 남유진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63회 아시아 포럼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요. 좀 구미 시장으로 민선 4, 5, 6기 지금 현재 시장님의 기조연설을 듣고 서로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미 시장 남유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아시아 포럼 21일 우리 대구 경북의 중견 기자분들이 모이는 정말 유일한 이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번에도 한번 아시아 포럼 21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들 초청해 주신 데 특히나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변태석 우리 이사장님 함께 해주시고 늘 후배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저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수 초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최장수 박재일 두 분 우리 공동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정구 대구경북 언론인회 우리 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에 우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홍보협력국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대변인 역할입니다. 거기는 뭐 공보관이 없고 제가 이제 공보관 역할을 같이 겸임을 했기 때문에 저도 대변인 출신이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 뵈면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식구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좀 예쁘게 좀 봐주십사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이한 선거로 바뀌었습니다만 내년 6월 13일 우리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또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아마 특히 우리 경북 경우에는 지사님이 3선으로 끝나고 하는 중요한 리더십의 변동 시기, 뭐 각 시군도 그러라 봅니다. 선거를 앞두면 늘 그렇듯이 상당히 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난 11년여 동안에 구미 시장으로서 공직을 하면서 저는 그런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하나의 도시를 시장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얼마의 세월이 필요할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제가 한 10년 정도는 필요하더라 이런 답변을 제가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 10년은 그냥 10년이 아니고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흐르는 세월이야 보통 세월이라고 그러죠. 시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저는 연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사람에게 보탠다면은 경륜 이렇게 해서 좀 높인 말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12년 공직했던 이 시간을 연륜이라는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표현하는데 이렇게 연륜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어떤 시장으로서 일하면서 간절함과 또 열정과 또 끈기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지 감히 연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미시를 갖다가 그린 시트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정을 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그만 도시 시장입니다만은 소위 지도자라면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기에 영합하는 늘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집권하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24시를 지나서 25시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사 잘 짓는 아주 정말 참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농부는 밭을 갈 때도 먼 산을 보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앞만 보고 가면은 이 고를 타도 삐뚤삐뚤해서 못 쓴대요. 그러니까 먼 산을 보고 가는 노련한 농부, 일 잘하는 농부. 저는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시대 우리 태종과 또 정도전 등하는 뛰어난 군주와 또 경세가 이런 분들을 역사적으로 많은 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요건은 첫째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 비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 이건 뭐 행정 용어입니다만은 어떤 그 풍부한 인맥이라든지 또 재원 조달 능력. 이건 뭐 결국은 중앙의 예산 따올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뭐 끊임없는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 또 유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뭐 긴밀한 협조, 협력, 또 타협 등등. 그리고 두둑한 배짱과 또 강력한 업무 추진력. 그리고 또 뭐 금상첨화로 뭐 앞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있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세월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미시에 그동안에 제가 우리 1600 공무원 또 4.13만 시민 모두 함께 이렇게 했던 조그만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는 대구 경북의 사실은 경제 창구죠. 저희들과 또 우리 포항, 또 대구, 또 경산 뭐 등 해서 이 제조업을 하는 이런 공업도시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미는 또 최첨단 업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전자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저희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저희들 깜짝깜짝 놀라죠. 사실은 바로 그냥 이해관계가 들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구미 경기는 지금 좋은 국면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금년 9월 말까지 총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14%가 늘었고요. 지난 9월달 그러니까 작년 9월 비해서 금년 9월 수출액이 34%가 급증을 했습니다. 뭐 보통 후반기 가면은 수출이 좀 느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도 말 되면은 한 20% 이상 수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 수출 목표 260억 불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보통 인구를 뭐 경기 회복이나 어떤 도시의 성장에 보통 바로메타로 잡습니다. 지난 8월 달에 595명이 늘었고요. 또 지난 9월 달에 지난달에는 506명이 늘었습니다. 두 달 동안에 1101명이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 인구는 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미에 뭐 여러분들 대구도 그렇고 이 경기가 우리 구미 경기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에게도 좋은 신호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했던 몇 가지 한 7개 하는 간단히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2008년도부터 국가5공단이라는 300만 평을 제가 우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고 해서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조성이 되고 분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산업 다각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전자,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많은 산업군이 이제 구미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탄소 섬유 산업이라든지 또 국방 산업, 그리고 또 전자 의료기기 산업, 또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
또 우리 광학 산업, 요새 LG 노텍에서 많은 카메라 모듈 만드는 문제, 그것도 그 외에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다 구미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우리 LG로 대변되는 우리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우리 텔레비 외에 많은 산업군이 지금 구매해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1년 동안에 15조 4천억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업체는 2006년도 1,600개였는데 지금 3,200개로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느 도시도 이 님비 현상은 우리 지방행정,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님비 현상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은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이런 님비 현상을 구미는 깨끗하게 다 극복을 했고요. 또 사실은 재임 중에 너무 핫 이슈이기 때문에 다루어서 별로 득볼 게 없는 그런 이슈가 바로 님비 현상 대표적으로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 화장장입니다, 여러분. 구미가 화장장이 없었어요. 그럼 늘 우리 김천이나 이웃 도시 좀 서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만은 제가 3년 11개월 만에 화장장을 준공을 해서 작년도에 오픈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우리 구포 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산동 백현 쪽으로 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에 쓰레기 매립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매립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하루에 200톤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해서 3대 우리 님비 현상과 관련되는 시설을 준공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도시 이미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저는 가히 10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미라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공업도시, 좋게 말해서 공업도시고요. 회색, 울뚝, 이렇게 표현되는 생업 때문에 제조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살고 싶지 않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우리 녹색, 친환경, 그린시티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아마 대구도 아마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다 완공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요. 저희들은 10년 동안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정확하게 했고 지금은 제2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달에 2016년 12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린시티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구미의 이미지를 그린시티로 바꾸는 대단한 막을 작년에 저는 거뒀다고 보고요. 또 다섯 번째 이 말씀은 구미 이미지입니다. 역시 이 사고 뭉치 도시. 옛날 페놀 91년도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2012년도 불산도출 사고 등 해서 또 사고가 빈발하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만, 지난 9월 15일 날 우리 구미가 스톡홀름 스웨덴에 있는 본부가 있었기도만 ISCCC로부터 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시민을 모으고 많은 시민들 모인 가운데 우리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제조업이나 공업도시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인간이 정규여건 좋은 도시에 인간답게 사는, 이건 결국 인문학 도시로의 어떤 지향점도 저는 동시에 추구를 했어요. 이게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하는, 이게 이제 11년째 저희들이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원조가 어디냐면은 미국 시애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시애틀 도서관하고 구미시하고 MOU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입니다. 현재 저희 구미에 인구 43만 도시에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포 도서관은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이제 7개 도서관이 구미에 들었습니다. 현재 열람석 수 기준으로 전국 1위고요. 장서 수는 지금 전국 3위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그래서 이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구미 시민들하고 뭐 사실은 좀 성숙한 도시, 참 품격 있는 도시, 격이 다른 도시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도서관 도시입니다. 구미가. 그리고 7번째는 우리 11년 연속 우리 복지 행정 평가 우수 기관으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합니다만 우수 지자체로 연속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시장 취임한 해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제 지정을 또 만약 받으면 12번째 연속되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저는 봅니다. 이상 우리 7가지 구미시의 저와 또 우리 시민 모두 함께 이룩한 조그마한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업도시에서 녹색 도시로 바뀌어서 행복한 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구미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질문과 토론으로 한번 이어보면서 진짜 살고 싶은 도시인지 아닌지는 한번 우리 기자들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을 너무 많이 들고 계신데 첫 번째 질문 하실 분 누구 계시면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신문의 이현주 기자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가장 궁금한 거는 도지사 출마 관련한 것과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공식적으로 출마를 언제 선언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가 적임자다 출마를 하신다면 다름없다 내가 도지사로서 적임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은 그거는 별도의 또 정치 일정에 따라야 됩니다. 출마 선언은. 그리고 또 출마 선언은 뭐 지금 제가 현재 구미시장이기 때문에 구미시장으로서의 뭐 아름다운 마무리 이게 또 현재로서는 저한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또 다음 정치 일정에 또 맞춰서 제가 출마 선언 뭐 이렇게 해서 그 일정은 뭐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릴 곤란하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구미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저는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부도 밝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예, 뭐 현재로서는 그래. 예, 다음, 예, 연이어서 질문 한번 하시고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예, 적임자 이걸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어떤 그 요건 그건 뭐 역사 동서 고금 통해서 또 지도자를 해야 될 덕목을 저는 뭐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덕목을 최대한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경상북도로 본다면은 도지사고요. 또 시군으로 보면은 뭐 시장 군수가 돼야 되고 또 나라를 보면 대통령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의 도지사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도자의 요건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어떤 그 도 전체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넓은 포부 또 넓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뭐 어떤 해안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많은 현안을 꿰뚫어 보는 그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죠.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또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 그게 아까 말씀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인데 그런 중앙의 엄청난 인맥이라든지 또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뭐 내역도 또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되고 경북도로 보면은 막 도지사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지난 12년 동안에 제가 구미시장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미루어 남유지가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다는 거는 뭐 아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저 스스로 보면은 좀 뭐 외람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지사가 되면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임기 동안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제일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 당면 현안이 어떤 요것만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뭔가 잘못됐다, 요거 딱 한 가지씩만 찍어가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경제. 우리 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뭐 옛날 7%, 뭐 10%부터 성장할 때에 비하면 지금 뭐 2.5% 됩니까? 지금 아마 2%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한데 경제 활성화는 어느 나라고 어느 지역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경북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뭐 경유산 등 영천 등에서 이렇게 주변 도시들이 같이 이제 이거는 공업적 차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업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활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최저임금 문제 이래 맞물리면은 이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북의 경제 활성화가 저는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제가 한 일이 그거예요. 15조 4천억 뭐 투자 유치를 했고, 또 국내에 제가 연락이 다니면서 뭐 많은 지인들도 있고 해서 저는 외국에 나면은 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다들 뭐 서로 소통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저는 제1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북에. 그리고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농업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요. 뭐 우리 저쪽 동해안에 가면 수산업 뭐 전체가 발전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저는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만약 하나 더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요새 뭐 이슈 되는 게 이제 고령화 문제 또 뭐 인구 감소 문제 이게 지금 뭐 건너도의 인구 출생아 지금 40만으로 떨어지잖아요. 39만 되고 그러면은 뭐 2050년 되면 한 280만 정 우리 인구가 준대요. 대한민국 인구가. 근데 경북이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지방 소멸 그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인구 증가 문제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런 두 가지 이슈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저 보충 질문 좀 할까요? 보충 질문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전에 뭐 경제와 활성화, 고령화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 내년에 우리가 이제 본권형 기간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경상북도가 우리가 이제 그 행정 지방 정부로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대구시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경상북도 지사의 업무 분장도 대구시장과 다르고 강도도 다른데 의무 간접 지원 형식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도 23개 시간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사가 되고 이번에 다음 지사가 되는 분은 어느 정도 행정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경상북도가 하는 게 하나의 구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지금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뭐 경상북도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을 갖다 아우르기 위해 가지고 크러스터 이런 걸 많이 지금 뭐 몇 개 시군을 갖다 묶어서 뭘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바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뭔가 행정적인 그 시스템 변화, 새로운 그런 그 창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왜냐하면 23개 시군 위에 경상북도가 존재해서는 경상북도는 지금 지방정부라는 개념보다는 의무 행정기구에 가까운 그런 지금 형태를 많이 띱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 3대 요건이 주민과 공무원과 영토인데 공무원만 수천 명 있다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은 네. 내년에 분권 기획 어떤 그 컨텐츠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계획을 좀 안 해보시는지. 그리고 옛날에 그 박성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기획이 뭐냐? 네.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했습니다. 네. 지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죠. 저는 늘 그런 이슈를 늘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방행정 전문가잖아요, 제가 내부에도 또 오래 있었고, 이런 또 지금 현재 마침 이제 지방 분권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아주 뭐 저는 지금 새가 이게 달구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좀 잘 좀 펴려서 멋있는 분권 국가를 저는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참 시간 좀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뭐 언론에서 보니까 중앙지방이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말자,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바람직하려면은 구미시 정부라고 해야 됩니다. 중국에 가면 전부 다 인민정부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구미시가 운영하는 뭐 각종 관용차에도 보면 그냥 구미시로 돼 있어요. 근데 구미시에 뭐 구미시가 다가 구미시가 아니고, 그런 구미시 뭐 정부라든지 그런 어떤 그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하고 광역시하고 그 도하고는요. 방금 우리 이제 본부장님 정확하게 지금 그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이나 이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부세는 보면은 도도 가고 시군도 가는데요. 광역시는 구청에는 교부세가 안 가요. 못 줍니다. 그럼 주고 싶어도. 그래서 광역시로밖에 또 안 가고 해서 거의 대부분 행정관장을 광역시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권한이 아마 제한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경북도는 분명히 시군과 다른 별도의 뭐 영어로 따지면 티어 하는데 티어 자체가 다릅니다. 업무 분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일을 하면서 법에 정해진 업무에 정확하게 이제 분장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 최종 결정권이 도로가 뭐 이런 게 뭐 있는데, 다만 도가 이건 경북도뿐만 아니고요. 경남도하고도 시군하고 문제고, 도가 100% 시군을 광역시처럼 모든 행정을 관장해서 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80, 90%는 시군에서 하고, 또 도는 예를 들면 지방 그 재정법이나 뭐 등등 법에 따라서 하는 그 관장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23개 시군을 전체 통화하는 건 물론 뭐 경북도가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방 분권 국가로의 어떤 그 개헌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시장 구청장 협의회 제가 공동 대표로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분권 개헌 관련 그 용역 보고도 하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광역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과연 기초로 가는 게 뿔뿔이 민주주의 차원에서 기초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 헌법학자나 또 지방자치 뭐 전문가들은 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결국은 시군 위주의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우리 도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연히 또 광역도가 또 하는 거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그 도지사가 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도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북은 우리 낙동강 700리가 있고요. 또 백두대간, 또 우리 저 낙동 정맥에서 800리 지금 산으로 돼 있고, 동해안이 한 1300리 해서 동해안 있잖아요. 있는데 이 물, 산, 이 바다 이걸 통하는, 이건 제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이 각 시군을 이렇게 아우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연결고를 좀 만들자. 예를 들면 축제를 만들어도 좀 이래 연속해서 어떤 연계구조, 하나의 경북이죠. 하나의 경북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우리 낙동강 축제를 해도 저 위에 봉화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다든지 또 우리 백두 대강 낙동 정맥을 통해서 한다든지 동해안권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 이건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 2,800리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데 2,800리고 다 합치면은 2,800리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경북을 만들자 하는 방문의 본부장 질문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 뜻에 23개 시군이 별개고 도가 그렇게 뭐 별로 하는 게 없지 않는 그런 뜻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그거는 그럼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하나의 경북을 위해서 서로가 그 법으로 뭐 막 통합을 하고 강제하고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도지사가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